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근골격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업성 근골격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게요. 직업성 근골격 질환이란 특정한 부위가 꼭 아파야 되는 건 아니고 많이 쓰는 몸의 부위들이 이제 아픈 것들을 얘기를 하고 보통 만성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나 신경, 건, 인대, 관절, 연골 등의 일주일 이상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성적인 건강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근골격 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직업과 관련돼서 나타날 때를 직업성 근골격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해서 산안법에 속해 있는 규칙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근골격 질환, 직업성 근골격 질환을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것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육질환은 사고성과 누적성을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성은 무리한 힘이나 헛디딤 이런 것들로 좀 주로 발생을 하게 되겠고, 누적성 질환으로는 염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성 질환은 이제 외력 작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고, 누적성 질환은 오랜 기간 축적되는 것들이 핵심 요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유전적인 요인이나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장시간의 부담 작업의 결과들이 이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나 근육, 인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팔뼈고요. 어깨 옆으로 해서 위팔이 붙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어깨에 닿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두박근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요 근육인데, 근육은 근육 자체가 내부에 뭐 신경도 있고 혈관들도 있어서 혈액순환 자체도 되고 있고,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경을 통해서 통증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발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뭉쳐가 있고, 이 뭉친 바깥을 근막이라는 것들이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막이 합쳐져서 뼈에 닿으면 이 부분이 이제 힘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뼈는 그대로 있는데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뼈를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육이 원활하게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근막 쪽이 당겨지고 뼈와 연결되어 있는 힘줄도 당겨져서 이 건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골격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제 근육의 긴장입니다. 어, 원래 근육이 아까 이두박근처럼 이렇게 있고 뼈가 이렇게 있은 상태에서 이 근육과 뼈가 이어져 있는 부분에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근육이 좀 다치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는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근육과 뼈가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손상이 많이 되게 되고 건염이나 건손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긴장 자체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제 그것과 동반돼서 건염이나 건손상이 같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게 2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외측 상감이 발생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근육들이 손상되거나
마디들이 생긴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균형과 안정성입니다. 뼈라는 것은 사실 기본 토대이고 이 뼈를 둘러싼 근육들이 전체를 이제 지탱하고 힘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 근육들이 언밸런스 하게 되면은 뼈 자체가 이제 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뼈 자체가 휘는 게 아니고 뼈를 둘러싼 근육들이 균형과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장기화되면 뼈의 모양이 비틀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등 근육을 보면은 가장 안쪽에 근육들도 있고 그 바깥으로도 근육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살 안쪽으로 세세하게 근육들이 있고 또 이 위에를 덮는 근육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세모근이 이제 목, 어깨, 등까지 해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손상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쪽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전체 척추가 뒤틀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뼈대라고 하고 이게 근육의 한 부분이라고 치면은 근육의 한 부분이 손상돼서 이쪽이 수축이 된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이완이 돼서 이쪽으로 틀어지는 것들이 아주 만성화되면 뼈도 이렇게 비틀어질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다 보면 그쪽이 퇴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허벅지를 가진 사람도 뭐 기부스를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이 쭉 빠져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근육이 찢어지고 힘줄이 당겨져서 염증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장기화되다 보면 안정감, 안정성,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쓰지 않던 근육들이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퇴행성이 변화가 된 것들은 약하기 때문에 또 다치게 되고 또 손상이 돼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근력이 더 악화되고 이런 것들을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잦은 손상, 통증, 회피 반응, 퇴행 반응, 경직과 위약, 또 그로 인한 잦은 손상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치료를 하거나 아주 큰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들, 마사지를 해주거나 찜질을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궁극계 질환은 증상과 징후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불편감이 있고, 통증이 있고, 움직임의 제한이 있고, 감각 이상, 근력 저하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세 개 정도는 많이들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까지 가면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겠고요. 그리고 이 불편감이나 통증이라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증상과 징후만으로 적절하게 질병을 캐치해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단계 정도에서는 작업 중에 통증이 생기고 하룻밤이 지나면 증상이 없는 정도, 2단계 정도 되면은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이 되고 작업 능력도 좀 감소를 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까지 가면 하루 종일 아프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도 계속 아프고 작업 수행률이 감소한 정도 수준이 아니고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를 3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은 2단계 정도가 되면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고 3단계는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2단계 때는 의사의 상담과 뭐 조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상태이고 3단계는 곧바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육계 질환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죽지 않는 병이라는 겁니다. 뼈는 부러지면 엑스레이에서 티가 나는데 근육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어깨 좀 아프다고 해서
죽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큰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당사자는 엄청 통증이 심해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죠.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라도 하고 있는데 근육의 병은 멀쩡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꾀병이 아닌지 정말 아픈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요. 원인도 다양합니다. 직업성으로 올 수도 있는데 밖에서 놀다가 다치거나 취미생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진단이 좀 어렵고 진단도 엑스레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초음파나 MRI를 찍어야 제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하고 제대로 치료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치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는 본인이 근력을 키우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나 목 쪽으로 근막 쪽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들, 건염이나 건초염, 신선 손상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염좌나 건, 인대, 연골의 손상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허리 쪽에, 목 쪽에 추간판 탈출증, 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이 있고 이제 거기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서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 통증이 심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신경 손상이 발생을 하거나 손가락을 많이 쓰면서 손가락 관절염, 또 무릎, 연골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수근관 증후군이나 수지 진동 증후군 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을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회전근 중에 하나가 파열이 돼서 이제 제대로 팔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외상가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외상가염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득게르뱅병 이런 것들이 건 쪽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흔하게 발생하는 요추염좌나 근육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골계 질환에 대한 오해 좀 있을 텐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행성 질환은 근골계 질환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퇴행의 원인이 직업 때문인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적 경과인지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엑스레이 사진이나 여기 있는 MRI 사진을 보고서 이거 가지고 뭐 직업성이 아니다, 맞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게 무릎뼈인데 이쪽이 이쪽에 비하면 훨씬 더 좁아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이 이쪽으로 좀 진행이 된 상황들이고 그래서 뼈와 뼈들이 닿으면서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견으로는 퇴행성이 진행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의 업무가 무릎을 많이 굽히는 업무인지 자주 뛰는 업무인지 얼마나 오래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게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성 근골계 질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직업성 근골계 질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테고요. 여기도 이제 MRI 사진인데 여기 좀 더 흰색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디스크고 네모나게 생겨 있는 것들이 등뼈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디스크 중에 하나가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해서 옆으로 좀 튀어나왔고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통과 다리 저림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이런 소견들은 퇴행성이 진행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허리 부담이 얼마만큼인지 중량물 취급을 얼마나 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이 사람이 직업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행성이라고 해서 직업성 근골계 질환이 아니다 라는 것들은 어부성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업성 근골계 질환에서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근골계 질환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업무로 인해서 원래는 질병까지 가지 않을 만한 사람인데 질병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경우들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직업성 근육계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빨리 발생하는 경우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발견하거나 새로 발생을 하거나 이미 있던 것들이 더 빨리 악화되는 것들도 다 직업성 근육계 질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가 아프면 요대를 착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급성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보행을 하면서 허리 힘을 기르는 것들이 허리를 낫게 하는데 도움이 주기 때문에 요대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오래 착용을 하면 오히려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약해져서 치료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대를 허리에 띠를 오래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근육이나 건조직의 유연성이 감소되고 요통의 발생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대를 믿고서 본인이 허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과도하게 물건을 들다 보면 더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성기에는 요대를 착용할 수 있지만 업무의 복귀 해소까지 계속해서 요대를 착용하는 방식은 맞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허리 운동을 근육 운동을 별도로 하면서 허리 힘을 키우고 연속적인 작업 시에는 허리 보호대를 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끝까지 다 날 때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치료 기간에 대한 답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쉴수록 복귀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치가 됐다, 완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70% 정도 완쾌가 됐을 때는 이후부터는 본인이 운동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 더 좋겠고요. 무한정 치료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복귀할 때는 업무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근육괴질환이 이제 아까 죽는 병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알아서 치료하거나 치료를 대충 받아도 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 과정에서도 좀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도 가능할지 이런 걱정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근육괴질환이 재발이 많이 발생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재요양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한 상황이라면 꼭 인정을 받고 마음 놓고 치료받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근육계 질환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업병의 5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사고 말고 질병 중에서 58%에 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자주 발생하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 분들은 근육계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엄두를 못 내거나 산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놓여서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산재 승인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재 신청했을 때도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이제 근로계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적고 대부분 은폐가 되거나 산재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산재 신청을 해서 현재의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싸움의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직업성 근육계 질환의 위험 요인 정리해서 좀 보면 오랜 기간 노출이 되고 자주 노출이 되고 또 그 강도가 엄청 셀 때 그리고 뭐 직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이 한꺼번에 올 때 근육계 질환이 더 잘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인별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작업자 요인으로는 여성이 좀 더 취약하고
뭐 연령이 많을수록 아니면 작업 경력이 오래될수록 또 작업 습관이 좀 안 좋을수록 근육계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 요인으로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이건 아까 직업성 근골계 질환 정의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게다가 잔업이나 특근, 장시간 노동 같은 경우, 또 교대제를 하는 경우, 밤샘 노동을 하는 경우는 노동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근골계 질환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직업의 만족도, 근무 조건의 만족도,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긴장된 자세, 그리고 격분 숨이 자율신경을 고란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미세염증 반응들이 생기는 것들이 이 사회적 심리 요인이 근육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요인들을 다 골고루 파악해서 적절하게 제치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근육계 질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문화예술인 분들이 근육계 질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과 인정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좀 알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노동 강도나 종량물 취급, 나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높은 직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알려져서 이런 흐름들이 단순히 산재 인정만이 아니고 작업 환경을 바꾸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노동자가 의견과 힘을 모아서 현장을 바꿔나가는 첫 발걸음이 산재 신청과 인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드러내기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문화예술 노동 부분도 좀 개정이 돼서 근곡계 질환에 대한 예방도 문화예술 노동 분야에 있는 사업주들이 의무로 규정이 되고 현장에 바뀌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육계 질환은 근육의 균형, 유연성, 근력이 중요하다고 맨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이 스스로 잘 챙기고 본인의 몸을 잘 살피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통증이 만성화될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미리미리 찾아서 산재로 인정받고 제대로 요양을 하는 이런 선순환들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운동과 스트레칭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겠고 이런 것들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산재로 인정받고 제대로 치료받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